당대표가 전당대회가 97 대 이재명, 이재명 대 97 이런 구도로 흥미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586 대 젊은 학번 이런 대결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586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제 가고 이재명 대 97 주자들의 대결이 돼버렸어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제 박용진 의원 돌직구쇼 출연해서 당대표 도전하겠다라고 공식화했는데 돌직구 마치고 국회 가서 이렇게 기자회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혁의 내용이 뭔지, 혁신의 내용이 뭔지 말씀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 것 없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나오시라. 무엇이 혁신인지 말씀하시라. 혁신의 방향, 내용을 두고 박용진하고 세게 붙자.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의원 나오시라. 박용진이랑 세게 붙자. 대선 때처럼. 뭐 그렇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 이재명 의원이 참석했는데 뭐라고 밝혔을까요? 지금 당대표 출마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언제쯤 결정하실까요? 이른바 97그룹, 70년대생 90학번 97그룹과 어대명 간의 대결이 됐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97그룹 vs 빵. 조응천 의원, 어대명 분위기 확산에 새로운 민주당으로 가자 등 흐름만 바뀌면 얼마든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97그룹의 승산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너무 이렇게 단칼에 없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출마 선언 뭐냐면,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메시지와 메시지에 걸맞는 인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대표를 뽑는 것은 전국 방방곡곡 모든 지역 현장, 모든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는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제 출발선이 이미 다른 것이죠. 다만 지금 현재 방금 이제 조응천 의원 얘기한 것처럼 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화해야 된다. 다만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올라타고 이재명 의원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을 누가 준비해 왔는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박용진 의원 같은 분도 충분히 그런 어떤 명분과 내용성이 됩니다만은 전국을 골고루 돌아다닐 만한 탄탄한 자기를 밑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세력이 부재하지 않습니까? 조직.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뒤에 친문이나 친노든 뭐 누가 되든 간에 그런 세력들이 어떤 후보를 힘을 모아서 지지해 줘야 되는데 예. 그것이 간단한 일인가라고 하는, 즉 힘을 모아주고 싶어도 왜 그 사람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원들에 대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기가 당장은 쉽지 않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본적인 구도는 97그룹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도다. 그거는 뭐 사실 라는 지점을 짚어주셨고요. 그 가운데 이 97 주자들이 검수완박 국면에서 절차적 위법이다라는 논란의 당사자인 무소속으로 탈당했지만 복당을 원하는, 하지만 당신은 나는 복당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던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수식어가 상당히 길어졌죠. 97 주자들 복당 NO! 민영배 복당 계획 차질 빈다. 일단 박용진, 국민이 새로운 민주당 판단할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당에서 민의원 복당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강병원 의원, 위장 꼼수 탈당, 민주주의의 규범을 깨트린 행위다. 복당 안 받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렇게 되면 복당 계획에 차질이 생기나요? 복당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원래 안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었거든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 그 검수완박의 도장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다시 복당을 한다. 이것을 민주당이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민주당은 민주라는 말을 당 이름에서 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때 민영배 의원이 복당을 안 한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고 네. 누가 언제 복당을 한다고 했습니까? 라고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안 한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네. 본인이 뭐 어떻게 이야기를 했던지 간에 뉘앙스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잠정적 야당이 무슨 야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조금 전에 자막에 박용진 의원과 이재명 후보 관련해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졌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예. 다윗이 어떻게 이겼느냐? 패러다임을 바꿨거든요. 그때 골리앗은 그래 저기 투구 쓰고 칼하고 칼싸움 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칼로 싸운 게 아니고 돌 던져가지고 그 돌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이겼단 말이죠. 다윗 성령으로 싸웠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만약에 이제 명분이나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정말로 그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그런 그 비장의 무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윗처럼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근데 그 중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뭐냐면은 민영배 의원 같은 케이스는 절대로 복당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민영배 의원은 지난 8일에 나는 완벽하게 민주당 정체성이다라고 밝힌 바 있죠. 그런가 하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당내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10살 아이 부모 손에 이끌려 죽음 맞아 5년간 나라 맡았던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라고 최근 윤하양 사건의 민주당 책임론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꺼내들자 당내에서 조금 안 좋은 반응들로 나와요. 당내 입지 넓히고자 정치로 이용한다. 당 밖에서는 이런 식이면 당군 할아버지도 책임 있다. 제명인의 마을 내부 총질 배후 의심된다. 뭐 이런 반발도 나오는데 김병민 대변인님, 네.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지난 비대위원장을 지낸 인사였기 때문에 그 뒤에 자기 정치라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들을 끌어다가 정치적인 메시지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 사실상 참패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참패를 이끌었던 그 장본인으로서 지금 바로 한 2달 만에 전당대회에 나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했고 또 앞으로도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라면 한 번쯤 숨을 고르면서 그 다음 정치 행보를 위해 본인이 해야 될 길들을 찾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갈고 닦아서 다음번 총선에 나오는 것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훨씬 더 큰 정치적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